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김경우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잠한가 했더니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28번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2차 감염자로 보이는데 교수님, 아까 이상현 기자 전해준 걸 보면 격리된 지 2주를 넘긴 시점에 확진 판정이 나왔다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크지 않다고 하지만 좀 잠복기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네요. 네, 보통 이제 알려진 건 1일에서 14일 기존에 알려져서 뭐 하루 만에 나타나신 분도 있고 또 이번 분 같은 경우는 거의 2주 가까이 돼서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보도된 것처럼 이분이 이제 증상을 이제 언제 보고하셨느냐, 바이러스가 언제 검출됐느냐는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증상 발현을 조금 늦게 느끼셨다든지 또 아니면 약간 애매한 증상인데 이게 긴가민가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바이러스 검사를 어느 시점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좀 늦게 검사하면 마치 이제 잠복기가 길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확실히 14일 이전에 모두 끝난다고는 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격리 해제되신 분들도 당분간 그 자가 위생 관리하시면서 마스크 하시고 손 씻기를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이 중국에서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 딱 한 달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기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을 봐야 될 텐데 보통 이제 분석되는 자료 수는 누적 데이터를 많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적 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염된 다음에 바로 뭐 사망이 이어지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며칠, 몇 주, 또 오래된 몇 달까지 이제 버티시다 사망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건 이제 좀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망자 수 자체가 어떤 바이러스 확산세를 시사하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지수가 2.2.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명 정도 감염시킨다고 봤을 때, 한 명에서 2명, 4명, 8명, 16명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증가세를 보면 약간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고 약간 선형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 감염 지수가 1 이하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 이하가 되면은 유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많이 떨어지면 유행이 좀 빨리 끝난다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걱정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는데 확실히 이번 주에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이제 봄이 다가올 텐데 혹시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확산이 좀 잦아든다든지 이런 관계가 좀 있나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 우리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 같은 경우에도 매년 보시게 되면 12월, 1월까지 정점을 보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또 이제 뭐 3월에 계약했을 때 약간 조금 증가세에 있다가 다시 이제 가라앉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존에 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계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자외선 일광 차이가 많이 나게 돼서 보통은 한 우리가 12월, 1월보다 이제 여름에 한 7, 8월 그때쯤 되면 자외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3, 4월만 돼도 겨울에 비해서 자외선 양이 4배에서 6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따뜻해지면 자외선 양도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번식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날씨가 좀 추운 2월까지가 좀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 저희가 25번째, 26번째 또 27번째 이 확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보면은 중국에 다녀오지 않은 어머니가 더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뭐 며느리나 아들에 비해서 이게 뭐 잠복기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잠복기는 이제 1일에서 14일로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고 이번에 중국에서 처음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보고한 분석을 봤을 때도 평균 그 중간 잠복 기간 4일 정도, 3일에서 7일 정도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을 느끼신 분보다 조금 부부보다 이제 어머니께서 먼저 좀 증상을 좀 민감하게 먼저 알아차리셔서 진료를 받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잠복기 환자들 동선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많이 지금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정보이시죠.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동선을 파악하고 철저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 파악이 돼서 모두 철저한 소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노출 표면을 깨끗이 소독하면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습니다. 소독을 실시하면 당일로 사멸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지난 주말에 여기 이 지금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도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래서 문 닫고 소독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소독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전하긴 한 건가요? 네, 일단은 바이러스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예. 일단 대기에 노출돼도 생존력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방역할 때 소독할 때 쓴 소독약에 닿으면 네. 바로 이제 사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예. 일단은 어떤 비말을 통해서 이렇게 표면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들은 아마 방역 과정에 다 방역하는 순간에 네. 다 사멸됐을 것으로 보이고 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안내서를 보게 되면은 네네. 소독한 후에 바로 살균력은 없어지지만 네. 잔류 소독약 영향 때문에 하루 정도 나중에 이제 다시 개장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충분한 그 방역을 통해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교수님이 영업장이 문을 닫는 그 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보니까 어떤 곳은 뭐 사흘, 어떤 곳은 나흘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회사 내에서 어떻게 그런 방침을 정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권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루 정도로 권하고 있고요. 예, 예. 아마 그쪽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확진 속도가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오늘 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국내 현황 알아봤습니다.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